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25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던 공수처가 그야말로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경찰에게 일임한다. 당초 경찰에게서 뺏어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또는 뭐 이첩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에 이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이 뉴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 등 한 150여 명을 고발한 뉴스, 그 다음에 경호처장의 아주 강력한 입장 발표, 그리고 중국 대사관 측이 중국 유학생들 또는 중국인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 정치 행사에 참여하지 마라, 참여 금지하는 어떤 어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보도를 한번 볼까요? 경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했다.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새벽 방송을 하고 와서 약간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하고 방송 시간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잠이 와서 굉장히 힘듭니다. 자, 경찰 연합뉴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경찰의 일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영장 집행할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죠. 왜냐하니까 제가 새벽에도 거기 뭐 다녀왔지만 거기 지금 거의 뭐 한 수만 명 되는 탄핵 반대 애국 국민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며칠째.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은 이 체포영장 집행 시효 마감일이 오늘이거든요. 오늘 밤 12시까지. 그래서 이 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하러 올 것이다 생각하고 어젯밤 거기서 텐트를 치고 주무신 분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가봤더니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젊은 2030 MZ 세대들이 그 큰 텐트를 한 30여 개 쳐놨는데 거기 안에서 그냥 담요 하나씩 덮어 쓰고 밤을 새운 분들이 계세요. 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그래서 저기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공수처 직원들 저렇게 뭐 한 30여 명 데리고 와서 막을 수 있겠어요, 저걸? 자기들이 돌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그리고 지금 민노총 그 밑에 좌파 단체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왜? 상당수가 외국인이었거든. 어제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은 한국인들 있는 정치 행사 참여 금지한다.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몇 명. 응?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한 30여 명, 뭐 100명 데려온다고 칩시다. 영장 집행하러. 그럼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실력 행사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판사 시절에 좌파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냈다가 그게 자신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까발려졌는데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자라고 속였어요. 판사가 자영업자입니까? 판사가 자영업자냐고. 이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들이에요. 이 자들이. 이 오동훈이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자, 매일경제 오늘 신문 한번 볼까요? 매일경제 오늘 아침에 난 겁니다. 윤 체포 영장 기간 오늘 끝나는데 선택지는 크게 3가지라는 공수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지금 꼬리를 내리고 영장 집행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 쓸 수 있는 카드는 한 3가지쯤 됩니다. 첫 번째, 경찰이 일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아, 우리 공수처는 이거 못한다. 핸들링 못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으니 경찰이 좀 해달라. 응? 이렇게 경찰이 떠넘기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영장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장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찰이 일임한다. 경찰에. 자, 경찰. 너희들이 병력도 많고, 또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있으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예요, 이자들이. 처음부터. 국회 단계에서부터 친한동훈 계열 배지들 투표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내란죄를 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헌재에 가서 뭐라고 있습니까? 국회 탄핵 심판소추단장 정청래 등이 내란죄는 뺍시다. 내란죄를 빼야 탄핵 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이재명 감방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잡아넣을 수 있다. 이런 정략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를 빼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다시 일임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빼버렸는데 내란죄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자, 1번 카드. 경찰에 일임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가 뭐라고 했죠? 체포영장을 연장한다. 연장. 자, 그럼 연장하려면 또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난번 그 영장 청구에서 발부한 판사 이순영이가 또 이번에도 형사소송법상 110조, 111조를 또 예외 조항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저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그런데 지난번 그 영장 한번 발부해 줬다가 이렇게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 이순영 영장전담판사 서울 서부지방법원 우리법연구회 이렇게 혼이 나고 욕을 들어먹었는데 그럼 또 이순영한테 또 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공수처의 관할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장난도 한 번 쳐야지 두 번 치면 이게 다 쉽게 얘기하면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쉽지 않다. 두 번째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해? 그럼 경찰이 해? 공수처가 해?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인신 구속시키려는 이 시도는 처음부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고 이렇게 할 공수처, 경찰, 검찰이었다면 그동안 도대체 몇 개 혐의요? 4개 혐의입니까? 5개 혐의입니까? 무슨 몇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부터 구속시켜야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가 이제 영장 집행 못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가지 변수 여기 매일경제 나오는 게 오늘 영장 집행 시도 이거는 못하게 됐죠. 안 한다고 했죠. 경찰이 일임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체포영장 재청구 유효기간 연장 체포영장을 연장한다. 이것도 이순영 부장판사 이순영 영장전담판사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 이거 누가 할 거예요? 경찰이 할 거예요? 검찰이 할 거예요? 공수처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봐도 난감한 거죠. 진퇴양난이 빠진 겁니다. 지금 장난치다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장난을 치다가 이 지금 진퇴양난이 걸린 거예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통수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자들이 지금 벌이는 이런 소위 말해서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이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짓이기도 하지만 관저 주변에서 그 현장을 며칠씩 지키면서 밤을 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문제가 있다, 무효다, 영장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외친 그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도 뭐 제 개인 방송을 통해 보여드렸지만 광화문에서 거의 뭐 수백만이 100만 넘게 집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집회 주최 측에서 지금 한남동
관저가 위험하다. 전부 거리로 가야 된다 했더니 거기 앉았던 분들이 모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한강진역 쪽으로 이동하는 그 장관, 저도 그 중간에 있었지만 그 지하철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오는데 한강진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이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에 전부 내려가지고, 버티고개역이 역이 굉장히 깊습니다. 남산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역을 올라오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무효 이러니까 거기 따라오시던 분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냥 탄핵 무효를 외치고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불이 붙어서 폭발했는데 무슨 천하의 공수처나 뭐 검찰이나 경찰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간단 말입니까? 응? 잡아가는 순간 이거는 거의 뭐 내란 수준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처음에 이 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세력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8년 전에, 그들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때 그 짜릿한 손맛을 못 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8년 전 상황과 이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선언했어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한꺼번에 고발해버렸어요. 치열한 쟁송투쟁 전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냈습니다. 1번 전선. 2번 전선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애국 국민들이 아스팔트 전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민노총이나 좌파 세력들은 그 사업장에서 전임자들이나 누구를 휴가 내고 버스로 실어서 동원 하잖아요. 동원. 그거 기껏 해봤자 한 10,000명? 여기는 애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다 돈 내고 지하철 타고 새벽 첫 차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심지어 지방에서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론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여론을 지금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은 기성 언론이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탄핵 무효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모이지도 않은 저 민노총 집회를 더 많이 모여있는 탄핵 무효 집회하고 똑같이 보도해요. 이런 게 뭐죠? 여론 조작이죠. 여론 조작. 방송사, 신문사 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전부 어떤 소통 창구를 이용한다? 유튜브. 지금 이렇게 보시는 유튜브라든지 페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나 종편이나 신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민노총 집회하는 것도 유튜브 통해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애국 국민들 집회하는 것도 보면 다 나옵니다. 딱 보면 어디가 숫자가 더 많은지 훤히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성 언론이 이렇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기성 언론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철퇴를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부터 뭐 받아가지고 일임하라고 하는데 하루 만에 그게 되겠어요? 대책 마련이? 그리고 경찰 수뇌부도 지난번 첫 번째 그 영장 집행할 때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경호처의 그 저지선에 막혀버렸잖아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박종준 경호처장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지만 자기가 감옥 가도 좋으니 나는 대통령을 경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관저로 올라가는 양 옆에 수만 명의 지금 탄핵 무효,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밤을 새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공수처 그 100명도 안 되는 인력이 그 뚫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차피 처음부터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 심야 시간이 다 되어서 청구하면서 언론에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피의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영장 청구는
밀행성,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 보안을 열고 소위 말해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 민노총이나 좌파 단체들은 수시로 데모하고 집회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신호만 내리면 일단 만 명 정도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련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다예요. 맥시멈. 그런데 이번에 애국 국민들은 그동안 예비군 훈련도 없었는데 그냥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지하철역 꽉꽉 찬 거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란 거예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자들이 이 펀더멘털, 이번 사태의 펀더멘털이 8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지금 전술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펜앤마이크 기사 한번 봅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 등 국방차관 등 150여 명 고발. 이제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반격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고발한 사람은 누구냐. 오동훈 공수처장. 그 다음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 및 수사관, 최연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이 관절을 말하는 겁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또 뭐 용변을 봤다네요. 그게 CCTV에 다 찍혔답니다, 또. 이런 사유로 검찰에 오늘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서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서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혼이 나봐야 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혼이 나봐야. 자, 이 경호처장 우리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준비된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4분 반이라서 너무 길어서 2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2분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플레이해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 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고 이의호 여사님을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주십시오.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호 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도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국가 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 입장 설명하는 이 동영상을 보고요. 제가 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이야, 이분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멋지다. 이게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지난번 그 12월 3일 날 영장 집행 왔을 때, 경호처장이 그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 어떠한 사법적인 책임도 감수하겠다. 나를 깜빵에 쳐넣어라. 하지만 나는 그 응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야, 이 대목에서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런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라에 많아야 돼요. 이런 충신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요. 최상목이 같은 저런 자들 말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지금 헌법재판관 그거 내가 임명 못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탄핵소추 당했잖아요. 근데 최상목이는 들어오자마자 2명 임명해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죽으라고 서울적 단두대로 미는 그 조치를 했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마지막 전선에서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언론과 정치권에 말하는 말, 경호처가 개인 사병이다? 이거 모욕적인 언사죠.
공수처와 국수본에도 말하는 경고의 말. 대한민국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면 국민들이 실망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박종준 경호처장,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와. 제가 그래서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한다고 하니 사전 경고 때린 거예요, 이게. 그래, 들어와. 다시 들어와. 하지만 이번에도 너희들은 영장 집행 못할 거야. 그리고 딱 스크럼 짜가지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어제 이 말을 들은 많은 애국 국민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늘 새벽부터 막 어제 밤새우고 새벽같이 한강진역의 지하철역 첫 차가 터지자마자 쏟아졌어요. 저는 제 차를 몰고 미리 가 있었는데 완전히 쏟아져가지고 많은 애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 지키는 길이다. 잘 모르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네. 저분이 대통령 지키는 사람이. 그럼 우리도 가서 힘을 보태자. 이래서 오늘 아침에 전부 막아선 겁니다. 아마 오늘 공수처 와도 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수만 명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경호처가 안에서 딱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민주당 세력, 그리고 이 공수처 세력이 현직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했다는 이 계획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애국 국민의 힘, 경호처장 박종준 처장의 힘으로 막아낸 겁니다. 이야, 진짜 박수 한번 더 쳐야 되겠다. 이야, 너무 박종준 이 경호처장은 이번에 이분이 경찰대 2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학 학번으로 치면 82학번이에요. 82년도 대학 들어간. 경찰대는 81년도 생겼기 때문에 81년도 입학자들이 1기입니다. 경찰대 2기인데 이분이 경찰대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또 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수석 졸업했어요. 이런 엘리트가 없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품성도 좋고 대통령을 옆에서 끝까지 지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감옥 가도 좋으니 거기 영장 집행에 나는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원칙과 결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크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대목에서 정말 박종준 경호처장 다시 한번 정말 멋지다는 제가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새벽부터 나와서 좀 했더니 쏙이 탑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신문을 제가 하나 들고, 아시아투데이 신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신문. 여기 보면 여론조사 나오죠, 중간에. 요거. 자, 아시아투데이 신문 한번 올려주세요. 이 종이신문입니다. 요즘 종이신문 보는 분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아시아투데이 신문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오늘자입니다. 1월 6일 월요일자입니다. 월요일자 신문인데, 인터넷에는 이제 어제 났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정국 이후에 계속 올라가요. 계속. 20% 초반에 머물러 있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난번에 펜앤마이크 하니까 30%, 또 어디 하니까 또 30몇 %. 그 다음에 이번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 40%를 뚫어버렸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래픽을 좀 올려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매우 지지한다 31%. 매우 지지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 민주당 지지파들이니까. 매우 지지한다 31%, 그리고 지지하는 편이다 9%에서 40%. 최근 한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에서 40%를 뚫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지지율이 40%인데 천하의 공수처, 천하의 수사기관들이 현직 대통령 잡아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내란이 터지고 폭동 날 텐데. 에? 그러니까 저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이 지지율 40% 나왔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 세력이나 종북 주사파들 세력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8년 전에 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는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거든요. 아니 탄핵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웬걸? 떨어지긴커녕 더 올라가네? 40%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아시아투데이 측에서 아마도 거의 매주나 격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할 것 같아요. 이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민심의 이 바로미터가 바로 여론조사인데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뭘 말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탄핵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전국 무정부 상태, 아노미 같은 이런 상태에 오게 만든 이재명 민주당 세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좀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면은 전 지역적으로 많이 더 높아졌습니다. 호남 지역 빼고는 다 올라갔습니다. 호남 지역 빼고는. 여기 보면은 연령별로 긍정평가가 10대 20대 37%, 와 30대 46%, 그 다음에 50대 39%, 60대 40%, 70대 61%. 지역별 긍정평가도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구 경북 47%, 부울경 44%, 인천 경기 44%, 서울이 40%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40%예요. 서울이 40%, 인천 경기가 44%. 그러니까 이야 이거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판때기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때기가 뒤집어졌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기 조사 방식으로 했고요. 응답률이 4.7%입니다. 응답률이 4.7%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응답률이 3%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응답률이, 이게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응답이 잘 됐다는 거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난주 또 한 거니까, 다음 주 또 하게 되면 이 지지율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50%를 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는 이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꺾어졌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50% 가까이 갔다가 꺾어졌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욕할 것만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니들도 책임이 많아. 이 소리입니다. 국민들 여론은. 그리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치고 올라가죠. 그럼 이게 계속 탄핵 전국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급락할 거예요. 급락. 특히 이재명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이 지금 2월달 나올 가능성이 있죠. 3심이 4월달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향후 10년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못 나온다. 결정이 딱 나는 순간 민주당 세력은 4분 오열될 겁니다. 왜? 다음 차기 대통령 나올 후보한테 전부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줄 서야 되잖아요. 이재명은 이제 저리 쓰레기장으로 가고 자기들끼리 다 이합 집산할 겁니다. 심지어는 분당될 가능성도 있어요. 김경수 세력, 김동연 세력, 김부겸 세력, 정세균 세력, 이낙연 세력 등등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단단해져 보이지만 이재명에 대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 나는 순간 민주당은 끝장나는 거예요. 돈도 430억 내놔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풍비박산 나는 거죠. 자, 이래서일까요? 중국 대사관이 어제 이례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중국 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들에게 정치 행사 참여 금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정치 행사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밑에 기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김민전 의원이 본인 SNS에 올린 건데 저기에 잠바 있죠, 잠바. 저게 대학생들이 있는 과잠인데 과잠 마크에 딱 보니까 중국 칭화대학교
칭화대학교 마크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 칭화대학교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아니, 한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데모하는데 나온 거지? 그것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중국 대학생들, 너희들 시진핑 물러나라고 너 데모할 수 있어? 너희 나라에서? 너희 나라는 그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잖아. 응? 한국 대한민국 헌법은 그걸 보장하잖아. 니들이 시진핑 나가라고 그 집회할 수 있어? 데모할 수 있어? 그런 거 못하잖아 너희들. 근데 왜 한국에 와서 한국 대통령 나가라고 해? 야, 이 녀석들아, 한국에 왔으면 공부나 열심히 해! 어디서 말이야, 남의 대통령, 남의 나라 대통령 탄핵 국민에 니들이 왜 나와 거기에? 에? 공부나 열심히 하러 가. 근데 이 중국 유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간첩 혐의를 해서, 간첩 행위를 해서 적발되기도 하죠. 부산에 그 왜 드론 띄워가지고 항공모함 찍다 들킨 애들 있잖아요. 걔들 휴대폰에 보면 군사시설 촬영한 사진만 수백 장입니다. 이게 학생이에요? 이게 유학생이냐고. 간첩이지, 이게 간첩.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확대 적용해서 법 개정하자 했더니 민주당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간첩 행위하는 자들과 동조하는 애들이 있다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이 지금 한국에 체류한 중국인들에게 야, 그 데모하는데 가지마 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 이번에는 8년 전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시키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지들도 다 정보부가 있으니까. 에? 안테나 돌려볼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가지 마. 나갔다 그 걸리면 개망신이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은 강제 추방됩니다. 저 사진 찍힌 쟤부터 추방해야 돼요. 지금 사진 찍힌 애들 많아요. 거기 현장에 동영상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다 찾아내가지고 한국 사람 말고 중국인이나 어디 나오면, 외국인 나오면 다 찾아내서 신고해야 돼요. CIA도 신고하겠지만 다 찾아내서 신고해서 대한민국에서 지들이 무슨 정치 활동을 한다고 말이야. 니들이 뭐 세금을 내, 뭘 해. 대한민국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너희들이 수행해. 납세의 의무를 수행해. 뭐해? 남의 나라 왔으면 대통령 쫓아낸다고 이것들이 말이야. 이 도저히 걸리면은 저거 박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거는. 강제 출국시켜버려야 돼, 저런 거는. 한국에 못 오도록 아예 빨간 사인필을 딱 찍어놔야 돼요. 다시는 한국 못 오게. 한국에 와서 언론 자유 있지, 인권 존중되지, 마음대로 떠들 수 있지, 밤 12시 지나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 쇼핑할 수 있지, 지하철 탈 수 있지. 얼마나 좋아. 니들 나라에 그게 가능하니? 그게 가능해? 이렇게 좋은 나라 왔으면 이 나라 좋은 점을 배워서 너희 나라들 발전시키려고 좀 생각해봐. 공산당 하부 조직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자, 이런 가운데 민노총 조직원들이 경찰을 폭행했는데 석방이 됐어요. 어제 오후 늦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 석방. 이 우리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아니, 미국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 시위대가 경찰관을 두들겨 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총 맞습니다. 테이저건도 아니에요. 경찰관 폭행하면 바로 총 맞습니다, 거기는. 응? 대한민국 경찰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이 무도한 세력들이 경찰관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앞으로 경찰관 두들겨 패는 이런 민노총 세력이 있다면 이건 바로 구속시켜버려야 돼요, 이거는. 근데 어제 풀어줬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어제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자기들이 신고하지 않은 영역으로 행진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그 미는 거, 자바라 같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걸 경찰관들이 막고 있었는데 그걸 밀어가지고 그 밑에 경찰관이 깔리고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경찰관 폭행하고. 이 2명인데 서울 은평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가 석방됐어요. 석방됐는데 그 밑에 사진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중간에 있는 저 2명인데 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석방됐다고 좋다고 지들끼리 손잡고 그런데 저기 보면
진보당의 윤종호 원내대표, 왼쪽에서 세 번째 저자입니다. 진보당 윤종호. 저 대표적인 경기동부연합 종북주사파들이에요. 세 번째. 예. 여기에 뭐 정혜경 의원, 또 오른쪽에 그 있죠. 까만 코트 입은 저런 자들이, 저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왜 열불이 나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는 언론의 자유니까 마음대로 떠들죠. 자기 나라 대통령 마음대로 씹을 수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저런 데 가면 언론 자유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이나 푸틴 떠들다가는 어느 소리 쥐도 모르게 그냥 잡혀갈걸. 그런 나라에서는 꼼짝도 못할 애들이에요. 저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언론 자유의 권리가 무한대로 보장되어야 되는가. 참 이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밥만 먹으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밥만 먹고 나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이런 고민만 하는 세력들이 바로 종북주사파들이잖아요. 근데 저런 자들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똑같은 언론 자유를 부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자들을 보면. 앞으로 민노총 조합원이 누구든지 간에 경찰관을 폭행한다. 이 바로 구속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법이 허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투데이 그 보도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취한 민주당 지지자. 한남동에서 여성 때리고 도망. 경찰관의 욕설도. 이게 한강진역에서 소위 말해서 애국 국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술 취한 민주당 지지자 남성이 애국 국민 여성을 이렇게 가슴팍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나타났는데 경찰관한테도 욕설을 뿜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자도 그냥 체포해서 그냥 구속시켜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지금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미온적인데 이런 것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선 사기 탄핵 무효.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 수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요. 변론기일은 헌법재판소가 쉽게 하면 지금으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상의를 해서 변론기일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들 마음대로 이거 빨리빨리 하려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2월 초까지 변론기일을 다 잡아버렸어요. 저기 보시죠. 헌법 제40조 1항 준수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손가락 이거 잘 쓰실 수 있죠? 이걸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세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들어가시면 그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 거기 들어가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0조 1항을 준수해라. 이 항의의 글을 남겨주세요. 또는 여기 뭐 쓰시네 벌써. 이미선 사퇴하라. 이미선 저 헌법재판관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4월달에 퇴임합니다. 임기 끝납니다. 그래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4월이 되기 전에 이 사건을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손가락 검투사들 전부 헌법재판소 들어가서 게시판에 그 글을 날려주세요. 헌법 40조 1항을 준수해라. 이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이신문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아시아투데이에 여론조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신문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할 것 없이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대한민국 언론 정신 차리세요! 왜 여론조사 안 해? 대통령 지지율 왜 여론조사 안 하지? 니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왜 안 해? 겁나는 거지. 하이구야 이거 해보니까 40% 나오네. 큰일 났다 이거. 응? 그동안 내란 수괴라고 단정짓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물어뜯었던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었던 그 언론들 이제 앞으로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팩트를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선전선동 매체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한겨레 경향은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조중동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국 우파 국민들이 많이 봐줬어요. 근데 이번에 구독 취소 사태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언론사의 존폐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앞으로. 애국 국민들이. 이번에 이 애국 국민들의 여론이 대한민국 언론을 심판할 것입니다. 오히려 현장에 가면 AFP, 로이터, AP 통신사가 계속 그림을 보내고 있어요. 글로벌 통신사들이 전 세계로. 대한민국 언론 이래서는 나라 망하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잠이 쏟아지고 약간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지나간 상황을 보고 저녁 방송 또는 내일 또 아투TV 11시 이영풍의 뉴스TV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박종중 경호처장 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필코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 집회 현장에 나오신 애국 국민들 모두 힘내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힘내시고 다 같이 박수치고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자, 이영풍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